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기는 제가 자주 산책하는 동네 길이에요. 벚꽃이 참 예쁘죠?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쉽지 않은 주제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이정화는 도서관 서가 사이를 걷는 것을 좋아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책등을 손끝으로 훑으며 걷다 보면 삶의 복잡한 매듭들이 풀리는 듯 했다. 그날도 동네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던 길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님, 혜린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막내 며느리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과하게 밝았다. 결혼 초 혜리는 정화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극존칭을 썼고 명절마다 비싼 선물을 들고 왔다. 백화점 포장지에 쌓인 스카프며 건강식품이며 받기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그래, 잘 지냈지. 민우는 네, 잘 있어요. 저희 이번에 전시회 준비로 정신없어서요. 민우는 사진기자였고 혜리는 대기업 UX 디자이너였다. 둘 다 바쁜 직업이었지만 정화는 그들의 바쁨이 선택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친정 부모와는 매주 만나면서도 시댁은 명절에도 겨우 얼굴을 비쳤으니까. 화를 끊고 집에 들어서자 남편 성우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퇴직 교사였던 그는 은퇴 후에도 매일 신문 읽기를 거르지 않았다. 혜린이한테 전화 왔었어? 응. 전시회 준비로 바쁘대. 성우는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 애는 늘 바쁘구나. 화는 부엌으로 가며 떠올렸다. 작년 추석 혜린이 보낸 메시지를. 어머님, 죄송한데 직접 연락은 좀 부담스러워요. 민우 오빠 통해서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메시지를 받고 정화는 한동안 멍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직접 소통을 부담이라 표현한 것. 예의는 지키되 거리는 유지하겠다는 그 정중한 선긋기가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다. 큰며느리 서연은 달랐다. 도윤의 아내인 그녀는 정화에게 요리법을 묻고 육아 고민을 털어놓았다.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재섭의 아내는 정화를 엄마라 부르며 스스럼 없이 대했다. 년 추석 혜린이 보낸 메시지를. 어머님, 죄송한데 직접 연락은 좀 부담스러워요. 민우 오빠 통해서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메시지를 받고 정화는 한동안 멍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직접 소통을 부담이라 표현한 것. 예의는 지키되 거리는 유지하겠다는 그 정중한 선긋기가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다. 큰며느리 서연은 달랐다. 도윤의 아내인 그녀는 정화에게 요리법을 묻고 육아 고민을 털어놓았다.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재섭의 아내는 정화를 엄마라 부르며 스스럼 없이 대했다. 그런데 혜리는 달랐다. 비싼 선물 뒤에 숨은 거리감, 극존칭 속에 담긴 경계심. 정화는 그것이 예의인지 벽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저녁을 준비하며 정화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이, 아니면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존재들. 여보, 저녁 뭐야? 성우의 물음에 정화는 미소 지었다. 된장찌개. 당신 좋아하는 거. 평범한 저녁상을 차리며 정화는 알지 못했다. 곧 이 평온이 깨질 것을, 그리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장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순간이 올 것을. 날 새벽 욕실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정화는 벌떡 일어났다. 성우가 쓰러져 있었다. 타일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듯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여보, 정신 차려요. 119를 부르는 손이 떨렸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었다.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화는 아들들에게 연락했다. 도윤과 재섭은 즉시 가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민우에게도 전화했다. 여보세요? 혜린의 목소리였다. 혜린아,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응급실이야. 민우 좀 바꿔줄래? 짧은 침묵 후 한숨 소리가 들렸다. 또요? 민우 오빠 자고 있는데. 아침에 전할게요. 전화가 끊겼다. 또요? 라는 말이 정화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성우가 작년에 한 번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긴 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머리에서 피가 나고 의식을 잃었는데 또라니. 응급실에 도착하자 도윤과 서연이 이미 와 있었다. 재석 부부도 곧 도착했다. CT 촬영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화는 민우에게 다시 전화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우의 목소리는 졸려 있었다. 아빠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아, 심각해? 우리가 가야 해? 우리가 가야 해? 라는 물음이 정화를 얼어붙게 했다. 부모가 응급실에 있는데 가야 하는지를 묻는 아들. 그리고 그 뒤에서 들리는 혜린의 속삭임. 오늘 친정 엄마 생신인데. 괜찮아. 오지 마. 아빠 깨어나셨어. 거짓말이었다. 성호는 아직 검사 중이었다. 하지만 정화는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다행히 성호는 큰 이상 없이 회복했다. 가벼운 뇌진탕과 탈수 증상이었다. 일주일 후 퇴원했지만 민우와 혜리는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다. 바빠서라는 메시지만 왔다. 그해 추석, 민우는 전화로 말했다. 엄마,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 혜린이가 명절 때 사람 많은 거 힘들어해. 그래. 알았어. 화는 더 묻지 않았다. 설날도 마찬가지였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민우 부부는 따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 합성하면 되잖아요라는 혜린의 말에 정화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들에게 자신과 성호는 필요할 때만 합성할 수 있는 배경 같은 존재라는 것을. 큰며느리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괜찮아. 각자 사는 방식이 있는 거지. 정화는 웃었지만 그날부터 무언가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기다림을, 기대를, 그리고 민우 부부를 향한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기 시작했다. 거리를 둔다는 것. 그것은 혜린이 먼저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화도 그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때로는 사랑도 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일방적인 그리움은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성호의 사고로부터 2년이 흘렀다. 어느 봄날 오후 정화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우였다. 2년 만에 직접 통화였다. 엄마, 나 민우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그래, 무슨 일이니? 사실은 내가 스튜디오를 열려고 해. 사진 스튜디오. 기자 생활도 한계가 있고 이제 내 작업을 하고 싶어서. 정화는 잠시 침묵했다. 민우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지만 2년간의 공백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 잘 생각했구나. 준비는 잘 되어가니? 그게 민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대출을 받으려는데 한도가 부족해서 엄마가 보증만 좀 서주면 돼. 그리고 사업자 주소지도 엄마 집으로 하면 세금 혜택이 있고 장비 리스도 엄마 명의로 하면. 화는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빠졌다. 보증, 주소지, 명의. 모든 것이 서류였다. 자신은 도장을 찍어주는 존재로만 필요한 것이었다. 혜린이는 뭐래? 혜린이는 자기는 안정적인 월급이 있으니까 리스크는 내가 감당하래. 자기 명의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대. 며느리는 리스크를 피하면서 시어머니에게는 그 리스크를 떠넘기려 한다. 정화는 씁쓸하게 웃었다. 민우야, 엄마가 묻고 싶은 게 있어. 2년 동안 안부 한 번 묻지 않다가 필요하니까 전화한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아빠 쓰러졌을 때 또요? 라고 한 건 혜린이었지. 명절에도 오지 않고 가족 사진도 따로 찍자고 한 것도. 그런데 이제 와서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전화 너머로 혜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제가 바꿔주세요. 어머니, 혜린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철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혜린아. 정화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장이 아니야. 2년 동안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보증을 서달라고 할 수 있니?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혜린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였다. 하지만 정화는 알았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필요에 의한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민우야, 다시 바꿔줄래? 엄마, 창업은 응원해. 하지만 보증은 서지 않을 거야.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작해. 그게 진짜 시작이야. 전화를 끊고 정화는 거실로 나왔다. 성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 응.
오히려 시원해. 전화를 끊고 정화는 거실로 나왔다. 성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 응. 오히려 시원해. 그날 저녁 큰 며느리 서연이 전화했다. 어머님 민우 일 들었어요. 어머니가 오라요. 저희가 어머니 편이에요. 둘째 재섭도 문자를 보냈다. 엄마 힘들었지? 우리가 있잖아. 정화는 눈물이 났다. 진짜 가족은 이런 것이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서류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정화는 생각했다. 때로는 거절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민우가 진짜 어른이 되기를, 혜린이 가족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면서. 여름이 왔다. 민우는 결국 혜린의 친정 도움을 받아 스튜디오를 열었다. 혜린의 부모가 보증을 서주고 일부 자금도 지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정화는 담담했다. 그들의 선택이었으니까. 토요일 오후 정화는 도윤의 집에서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서연이 차를 내오며 말했다. 어머니 민우 스튜디오 오픈했대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 들었어. 속상하지 않으세요? 정화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그날 저녁 재섭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다. 둘째 며느리가 직접 만든 밑반찬을 들고 왔다. 엄마 이거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에요. 성우가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자주 와주니 좋구나. 아버지도 건강 조심하세요. 지난번에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재섭의 아내는 진심으로 걱정했다. 정화는 이런 순간들이 귀했다.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 부담 없이 오가는 관심. 이것이 가족이었다. 한 달 후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스튜디오가 생각보다 어려워.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혹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어? 정화는 답하지 않았다. 며칠 후 이번엔 혜린에게서 긴 문자가 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우 오빠가 매일 힘들어해요. 친정 부모님도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하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명절에도 꼭 찾아뵙고 자주 안부도 여쭐게요. 정화는 답장을 보냈다. 혜린아, 사과는 필요에 따른 말이 아니라 습관이 바뀐 증거여야 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먼저 그 증거를 보여주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로부터 2달이 지났다. 민우의 스튜디오는 계속 적자였다. 혜린은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지 여위었다는 소문이 들렸다. 정화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도 그들이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민우가 집으로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그래, 앉아. 차라도 마시면서 얘기하자. 민우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스튜디오의 매출 기록, 근로계약서, 재무상태표였다. 엄마, 이제 숨기지 않을게. 다 보여줄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투명하게 얘기하고 싶어. 정화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처음으로 민우가 아들의 모습을 보였다. 도장을 요구하는 사업가가 아닌 엄마와 진솔하게 대화하려는 아들의 모습을. 혜린이는 혜린이도 반성하고 있어. 진짜로. 우리가 너무 철이 없었어. 가족을 ATM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 정화는 민우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손이었다. 민우야, 이제야 시작이구나. 엄마, 보증은 서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는 있어. 내가 아는 도서관 동호회 사람들에게 소개해줄게. 프로필 사진이 필요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 민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마워, 엄마. 정화는 생각했다. 관계의 회복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라고. 거창한 사과가 아니라 작은 진실의 조각들을 모아가는 것이라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혜린이 김장김치를 들고 찾아왔다. 정화는 놀랐다. 혜린이 직접 담근 김치였다. 어머니 서툴러도 받아주세요. 친정엄마한테 배워서 만들었어요. 직접 담근 거니? 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젓갈도 넣었어요. 민우 오빠한테 물어봤거든요.
정화는 김치를 받아 한 점 맛보았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그 후로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다. 혜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다. 극존칭 대신 편안한 말투로 바뀌어갔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하셨어요? 처럼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다. 추석이 다가왔다. 민우가 전화했다. 엄마, 이번 추석에 우리도 갈게. 혜린이가 전 부치는 거 도와주고 싶대. 정말이니? 응. 그리고 엄마, 스튜디오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엄마가 소개해준 동호회 분들 덕분에 입소문이 났어. 추석 당일 민우와 혜린이 일찍 도착했다. 혜린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정화를 봤다. 정화는 미소 지으며 혜린에게 전 부치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혜린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어머니, 저 사실 요리 잘 못해요. 그동안 부끄러워서 못 왔어요. 괜찮아.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저녁 식사 후 가족 사진을 찍을 시간이었다. 민우가 카메라를 설치하며 말했다. 이번엔 한 장으로 찍자. 다 같이. 혜린이 정화 옆에 서며 속삭였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 가족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정화는 혜린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알아가면 되지. 사진을 찍는 순간 정화는 둘러봤다. 성호, 새 아들, 새 며느리, 손자들. 모두가 한 프레임 안에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 한 달 후 민우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다른 용건이었다. 엄마, 스튜디오가 안정되고 있어. 이제 제대로 된 계약서 쓰고 엄마한테 자물려 드리고 싶어. 자물며 엄마가 연결해준 네트워크 조언들. 다 비즈니스적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냥 받을 수는 없어. 정화는 웃었다. 그런 건 필요 없어. 아니야, 엄마. 이제 우리도 제대로 하고 싶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우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부모님 건강검진 예약증이었다. 혜린이랑 상의해서 예약했어. 매년 정기적으로 모시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매주 일요일은 가족의 날로 정했어. 번갈아 가며 만나기로. 정화는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가족은 이렇게 증명되는 것이라고. 거창한 선물이나 약속이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들로.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정화는 민우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민우야, 이제야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엄마 덕분이야. 기다려줘서 고마워.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기다린 게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찾아오기를 믿었을 뿐이야. 그날 밤 정화는 일기를 썼다. 가족은 부탁의 크기로 측정되지 않는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도 아니다. 가족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작은 습관들로 완성된다. 오늘 우리 가족이 조금 더 완성되었다.